예문사주를 함께 통변해 보도록 합니다. 건명, 무진생, 임술월, 경신일, 경진시 사주입니다. 무진, 임술, 경신, 경진. 대운수는 이대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운이 32세부터 시작을 해서 병인 대운을 지나고 있죠. 무진생이면은 올해가 88년생 몇 살입니까? 33살입니다. 예, 33세. 이 사주는 특별한 사주입니다. 뭐가 특별합니까 하면은 같이 공부하는 우리 박 선생님 자제분 사주입니다. 제가 상담을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보좌관에 온다든지 보녀관에 온다든지 근데 부자간에 같이 함께 와서 상담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또 박 선생님이 같이 공부하고 하니까 또 자제분의 소개로 지금 사실은 박 선생님이 여기로 오게 됐죠. 아주 묘한 인연이죠. 그래서 함께 와서 지난주에 같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쭉 강의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상담을 했던 그런 사주입니다. 사주를 척 보면은 상당히 좀 독특한 사주죠. 사주 자체가. 우선 사주 전체의 상황을 살펴보면 목화, 토금수, 오행 중에서 목과 화가 부족하죠. 목과 화가 간지 8글자에 나타나 있질 않죠. 그 다음에 공망은 경신일주니까 자축이 공망이다. 자축, 공망. 그 다음에 삼재는 임묘진년이 삼재다. 간지의 합영충을 살펴본다면 천간에는 합작용이 없고요. 지지의 합영충을 살펴보면 진술충이 있죠. 충이 있고요.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있죠. 이 삼합에서 왕지에 해당하는 자수가 없지만 천간에 임수가 투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금 생지와 고지, 수고지인 진토는 합력을 해서 임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또 임수 든든한 뿌리가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금이 신금과 술토 사이에 공엽이 되어 있죠. 유금이 공엽이 되어 있다. 또 다른 신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이 경금일주에 신금이 녹지, 월지에 있을 때는 걸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지에 있을 때는 일록 이렇게 이야기하죠. 녹지를 가지고 있다. 공엽된 유금은 양인을 띠게 되죠. 양인을 띠면서 이 유금이 양인과 더불어서 또 무슨 작용이 됩니까 하면은 활인성 작용이 된다. 신살로서는 활인성을 띠게 된다. 그 다음에 경진이 교강이죠. 경진이 교강이다. 신자진을 기준으로 하면은 연지와 시지의 화계 성분이 두를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신자진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유금이 또한 도화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공엽된 이 유금 하나에 양인, 활인성, 도화
이런 것들이 다 포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우선 사주통변에 있어서는 이런 신살보다도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오행과 육신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짜여져 있나 이걸 살펴보는데, 지금 이 사주는 말 그대로 토금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육신으로 표현한다면 인비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인성과 비겁과 식신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나름대로 독특한 사주다. 제가 수도 없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논했습니다마는, 저렇게 오행이 두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그 나머지 8글자의 그 오행들이 세 가지만 있더라도 연이어 있을 때,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인비 또는 인비식 아니면 비식재 이런 식으로 연이어 있으면 상당히 순수하면서 잡이 섞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꼭 오행을 다 갖춰야만 좋은 것은 아니다. 물론 오행을 다 갖추고 육신을 다 갖추고 또 동시에 무늬만 있는 게 아니라 천간은 통근을 하고 지지는 투간을 해서 있다고 치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주는 흔치가 않다. 말 그대로 8글자에 10간 12지 22글자가 다 들어가 있다면 완벽하겠지만은 8글자 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우친 사주 또는 오행이 부족한 사주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그보다는 그 사주에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조후를 살펴보는데 신유술월에서의 조후는 큰 무리가 없는 때다. 건조할 수도 있지만 지지의 신금, 진토, 천간에 임수 있어서 큰 조후에는 조습 또 한난에는 큰 무리가 없다.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신강을 살펴본다고 치면은 당연히 신왕하지요. 술월은 임수가 나와 있지만은 경금의 계절, 거기다 또 신유술 방국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때를 얻었고 또 자기의 터를 얻었다. 그래서 등령득지, 또 세력 또한 득세해서 신강한 사주가 되었죠. 인성이 상당히 왕하다. 이렇게 해서 신강한 사주. 신강한 사주에서는 당연히 용신은 설기시켜주는 식신, 세성, 관성수인데 재관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식신으로서 임수가 억부 용신이 되었다. 억부 용신이 뚜렷하게 천간에 나와 있고 지지에 신금과 진토 또 삼합을 해서 잘 밀어주고, 즉 통근이 튼튼하고 생지와 고재 통근하고 삼합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수가 제 몫을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천간과 지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론입니다만, 간지가 서로 소통하면서 천간은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그걸 우리가 통근이라고 하고, 또 지지는 지장간이 천간에 투간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은 일간도 앞서 말한 대로 록지에 뿌리가 있고요. 또 천간의 무토도 술토, 진토에 뿌리를 잘 갖추고 있다.
일단은 신강한 사주로서 식신 임수를 억부용신으로 쓰고요. 격을 살펴봐야겠는데, 격을 살펴보면은 우선 술중에 무토, 정기인 무토가 천간에 투관되어서 편인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편인격이면서도 또 동시에 이 사주에서 특징적인 걸 살펴보라면, 제가 이런 고서에나 나오지 않은 이론입니다만은 양기성상격을 확장시켜서 삼기성상격을 이루게 되면은 그 격조가 높아진다, 커진다, 그릇이 커진다. 그릇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활동 무대나 스타일, 즉 스케일이 커진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삼기성상격은 세 가지 그 기운, 즉 오행이 형평성을 이루고 천간과 지지에 잘 투관되고 통근됐을 때 이루어진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천간에 드러나 있지 않거나, 또 천간에 드러나 있어도 뿌리가 없거나 약할 때는 삼기성상격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치면 여기 토금수에서 토금수 천간에 다 투관이 되어 있고 또 뿌리를 나름대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삼기성상격이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죠. 격을 정해서 활용할 때, 격은 그 사람의 사회활동, 직업 성향을 주로 살펴볼 때 활용하라 그랬는데, 이 격을 활용할 때 꼭 단순하게 한 가지 격만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직업이 평생 직업으로서 한 가지를 가지고 한 직장에서 정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극히 드물어요. 정년퇴임 하는, 중간에 퇴사하고 창업도 하거나 또 다른 일들을 직종을 바꿔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격이 성립되는 것이 있다면 함께 다 봐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기에서 편인격과 삼기성상격의 차이를 들으려면 어떻게 들겠습니까? 주된 그 차이에서는 그 편인격의 독특한 그 특성으로서의 무대를 마련할 수가 있고 일터를 마련할 수 있고 그게 자신의 잡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삼기성상격이 함께 곁들여지면 무엇이 틀립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논해볼 필요가 있죠. 제가 쭉 경험해 온 바로는, 예서 편인격 그러면은 우선 첫째 용신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재성입니다. 편인은 한쪽으로 치우칠 편인이기 때문에 치우친 공부, 치우친 생각, 좀 다른 말로 하면 특화된 기술, 특화된 노하우, 별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편인이기 때문에 이 편인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고 실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잘 재화시켜야 된다 그랬단 말이죠. 재화시켜야 된다. 그 편인을 잘 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재성, 그 중에서도 편재 성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주에는 재성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격은 튼튼한데 용신이 없거나 지장간 속에 있기 때문에 미약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편익이 하나만. 그런데 저렇게 삼기성상을 이루고 있으면은 그 삼기성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오행, 간지가 전부 용신이 될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걸 다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설기하고 생하고 하는 것도 다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편인격과 함께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수겹장으로 잘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오행의 기운, 육신의 기운이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면은 활용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삼기성상을 인정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앞서 말한 대로 세 가지 오행이 힘의 형평성을 가졌냐. 그럼 힘의 형평성은 천간에 투간되고 지지에 분명한 통근을 했을 때 인정을 해준다. 그러면 지금 이 편인격으로 봐서는 용신이 드러나 있질 않아요. 또 동시에 편인을 가장 안 좋게 보는 흉신으로 보는 것은 이 식신을 도식한다 그러죠. 효신, 식신을, 즉 이 출토나 무토가 이 임수를 파극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안 좋게 보는 도식작용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여기서는 목인 재성이 이 편인을 흉한 작용을, 도식작용을 하지 못하게 잘 억제해주는 재와 용신으로 그래서 이 편인계는 재성용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드러나 있질 않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 사주에서는 다행히도 모군이 천간에 12세부터 모군이 쭉 왔고, 또 앞으로도 임묘진 운으로 모군이 가요. 그렇게 편인격으로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사주 원국에는 없지만 대운에서 50년을 쭉 제공을 해주죠. 용신운이 와서 좋다?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앞서 말한 대로 상기성상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생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토생금 금생수로 기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식작용이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통변이다. 이렇게 그 차이를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경금 자체의 특성으로 봐서는 물상론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경금은 뭐니 해도 열에 해당하는 정화나 오화가 있어서 재련을 시켜서 또한 쇳물 만들어서 잡석은 싹 걸러내고 주물틀에 부어야 기계로서 파이프나 철판으로서 성기가 되는데, 지금은 화는 뭐 전혀 술 중에 정화분이 없기 때문에 문에서 즉 관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관운이 없으니까 직장이고 학교고 이런 거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행적인 논리로만 본 거죠. 경금한테는 물론 관이 잘 갖추고 있으면 그것도 열에 해당하는 화가 있으면 더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이 격국 용신에서 보면 식신격과 삼기성상격으로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위 활동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다. 그러나 경금은 뭐니 해도 역시 화로서 재련시켰을 때 빨리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제대로 된 그릇이 드는데, 물상적으로 본다면 저렇게 수로서 갈고 닦아서 쓰려고 치면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소리죠.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또 우리가 통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오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간 금을 중심으로 해서 토는 인성으로서 입력시켜주는 거고, 수는 식상으로 설기시켜준다. 즉 입력과 출력이 아주 균등하게 잘 이루어진다. 이 말은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다.
입력은 자기가 공부한 것을 잘 기억해서 저장해서, 출력은 시험을 본다든지 활용을 잘 시키게 하는 것인데, 즉 인비식을 이루고 저렇게 형평성을 이루었으면 입력 출력이 잘 되니까 상당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다. 이 토금수의 그 힘의 세기를 굳이 따져본다고 하면 저 중에서는 무엇이 가장 힘이 강할까 하면은 토 같아도 토가 아니고 금입니다. 금. 일단 신유술 월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신금이 유금과 함께 반국을 이루면서 걸록지를 가지고 또 천간에 시간에 또 경금이 있어서 이 금이 제일 강한 사주. 술토가 가장 강할 때에는 사화나 오화, 4, 5월에 통근했을 때다 그랬죠. 이 술월은 이미 광석을 다 캐낸 그러한 산과 같아서 저게 토가 숫자상으로는 4개가 있어서 무조건 신강, 인성이 제일 강하다 이렇게 봐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은 수가 제일 약한 듯해도 아까 말한 대로 신금과 진토가 합을 해서 임수에게 삼합작용을 부여하니까, 삼합은 정신적인 그런 결합, 목적 결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임수 식신에 대한 목적이 뚜렷한 사주다. 그러나 세력적인 면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는데, 저기에서 결국은 토생금 금생수로 순환시켜서 수 쪽으로 기운이 몰리기 때문에, 세력이 몰리기 때문에 토보다 오히려 그 수가 더 세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거기에다가 그 어찌 보게 되면 진토, 술토, 무진토에서 숫자상으로 보면 토가 훨씬 강한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술월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해월로 이뤄지는 거죠. 수진기 시절이다 이 소리예요. 앞으로 수 쪽으로 가는 그러한 기운을 모아서 전달해주는 이 시기, 화기는 싹 거두어서 이제 금기도 마무리 지어서 수 쪽으로 넘겨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수기가 조금은 허당인 토기보다 더 강하다게도 과언이 아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참고로 머리에 넣어두고 통변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단히 머리가 영리하고 자기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실행에 옮기고 출력을 시킬 줄 아는 친구가 되겠구나. 일간이 제일 강하다 보니까 록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자주 쓰는 얘기지만은 자신감, 추진력, 또 경금이 가지고 있는 결단력, 어떤 결정력, 경쟁력, 승부욕, 이 모든 것을 강하게 갖췄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때 이제 신사를 조금 장식품처럼 써먹어야 돼요. 규광이라고 하는 그런 살이 있다. 근데 저기에서는 이제 살로 표현할 것인지 규광으로 표현할 것인지 했을 때 규광으로 봐줘도 무리가 없다. 즉 자기가 주동이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보스가 되어서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지, 관의 제재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남말을 잘 안 듣겠다. 리더십 카리스마는 가지고 있을지언정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어붙이는 결단력도 있고 추진력도 가지고 있고, 또 경금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저렇게 금기가 강할 때는 경금은 그 자원이 고칠 갱자, 그 뜻이 고칠 갱자, 경신한다, 갱신한다 하는 그 갱자와 같아서 뭔가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고자 하는 것, 새로운 것을, 새 틀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강하겠다. 좀은 혁명적인 기질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게 저 경금의 기운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규강의 리더, 보스 기질, 카리스마, 남한테 굽히지 않는 것, 거기다 관까지 없으니까 통제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주 쓰는 용어, 자유로운 영혼, 응? 또 자신감, 추진력 이런 것이 뭔가 근거가 없을 수 있다. 근자감 이렇게도 되는데 다 거기다 붙여줘도 저런 때는 해당이 되는데 실제 어지간한 사람한테는 굽히지를 않고 겉으로는 식신이 있으니까 부드럽게 네네네 하고 속으로는 절대 자기 중심 딱 있어갖고 웃기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같이 있는 대로 얘기를 해서 지금 하는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 말도 안 듣고 특히 누구 말을 안 듣는다? 윗사람 말을 안 들어요. 부모 말, 선생님 말. 왜? 인성이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뭐 지금 인성 많으니까. 그래서 신강한 사주, 신앙한 사주들은 인성 자체가 귀찮게 느껴지, 잔소리로만 느껴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정말 자기가 존경하고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이렇게 그런 분한테는 아주 깜박 숙이는데 그렇지 않고는 겉으로는 어쩔 모양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딱 자기 주관대로 고집대로 행사한다. 우리 박 선생님이 우리 아들인데 이놈이 내 말을 잘 안 듣고 그런다고 그래서 어떻게 사주가 생겼나 이제 이러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 여기서 끝나고 할 때 그 말씀을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부모님들이 상담할 때는 이제 이렇게 혹시라도 제가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혹시 뭐 아버지로서 저한테 뭐 부탁할 말이 있는지 아들한테 뭐 이렇게 해달라든지 뭐 어쩌라든지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가 의견 차이가 나고 아빠 말을 안 듣게 생겼으니까 안 듣고 평소에도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하니까 이놈 봐라 이제 그러는데 그랬더니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냐고 그래서 혹시라도 무슨 저한테 부탁할 말이 있어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뭐라든지 이제 안 하니까 그랬더니 뭐 전혀 그런 거죠. 그럼 있는 대로 이제 공부 겸해서 그래서 너는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겠구나.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사주들이 저도 사주에 신앙하면서 토금이 지금 얘 사주가 아주 비슷한 점도 있는데 수가 없죠. 저는 그 쓸데없는 목들이 천간에 나와서 그런데 그런 관의 통제를 안 받는 사람들이 어떤 자기 주관대로 활동을 잘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누가 다 좀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확실하게 보면 충성을 다해서 이 경금이 의리가 있고 충성파거든요. 한번 하면 변하지 않는. 그래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게 돼요. 부족한 것에 관에 대한. 그러면서도 애지가는 사람은 인정을 안 한다 이런 얘기. 숙이려고 하는지. 또 이 경금의 특성 중에 하나가 혁명정신, 개척정신 이게 강하다 이런 얘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줄 아는 게 경금이다. 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이건 다 신왕한 경금들 얘기예요. 저렇게 규강이라든지 양인이 있을 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면 그래서 그 스타일이 하면 된다. I can do 뭐 이렇게 써놓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정주영 그 현대 왕회장 박정희 대통령이 다 경금일주고 이 박정희는 경신일주잖아요.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하면 된다 스타일.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말이 있죠. 해보기나 했어? 이거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이런 스타일들이 이제 뭐든지 겁 없이 주저 없이 한번 도전해보고 돌진해보고 바꿔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에서 젊은이 패기로서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잘 좀 인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것도 느끼는데 보통에는 어른 말을 안 듣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어른 말도 싫어하고 이랬다. 자기도 본인도 깔깔 웃죠. 그런데 아주 입력 출력이 잘 되고 이 앞서 말한 대로 편인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삼기성상을 설명해주는데 편인 그러면은 이 편인의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편인 그러면 제가 자주 쓰는 단어 3개가 있죠. 편인. 편인은 특화된 공부, 특화된 기술, 별난 아이디어, 어떻게 보면 벤처적인 생각, 남들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돌출된 생각인데, 이 편인은 정인과는 달리 한자 한 글자로 쓰라면 이 숫자와 관계가 있어요. 기술, 의술 하는 일은 숫자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이 흔히 말하면 장인 정신이 있을 수 있고 한 가지 전문가적인 기질을 가질 수가 있는데, 편인한테 제가 편인 설명할 때 기초든 뭐든 꼭 이 3가지 단어를 쓰죠. 꾼이냐, 쟁이냐, 사자가 들어갔느냐, 다 저 글자가 들어간 거는 전문가예요. 똑같은 전문가. 근데 꾼은 사회적으로나 주변에 큰 도움이 안 돼. 전문가는 전문가인데 자기는 좋을지 모르고 자기는 만족할지 모르는데 공익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꾼이에요. 대표적인 얘기가 사기꾼, 노름꾼, 이것도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들으면 낚시꾼. 자기는 좋아요. 재밌고. 근데 그 환경 오염시키고 그래요. 사기꾼이고 노름꾼은 다른 이름으로 타짜 그런데 이거 전문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주변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피해를 일으켜요. 그것도 보통 기술이나 보통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건데. 꾼자 들어가서 그나마 좋은 꾼이 있어요. 꾼도 있어요. 뭐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꾼자 들어간 게 좋은 거? 응? 제가 그 얘기도 이 아들하고 상담할 때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을 나무꾼인데, 근데 사실은 나무꾼도 요새 자연 훼손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우세스로. 그만큼 꾼도 어떤 전문적이지만 그런 점이면 쟁이는 그나마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기술이나 실력을 이용해서 사회적인데 활용도가 있을 때 쟁이에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땜쟁이부터 시작을 해서 다 그 용접 기능사 뭐 요즘 뭐죠. 아직 우리 이 사주를 공부하는 명령 공부도 사주쟁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사주쟁이, 점쟁이, 사주쟁이 다 쟁이자가 전문가예요. 다 전문가인데 왜 지금도 사주쟁이를 못 벗어납니까? 왜 사자? 말로는 명리상담사. 이름은 좋죠.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론과 실력 이런 걸 다 겸비해서 인정해 줄 때 사자를 줘요. 공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의사, 약사, 교사, 간호사, 심지어 공인중개사. 요즘 사자가 다 들었는데 이 명리하고 사자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사주하고 뭐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침구사 자격이 없어요. 침. 그래서 그 100살 넘으신 그 할아버지가 그 침, 뜸 이것 가지고 했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인정 안 했잖아요. 그게 밥그릇 싸움도 있지만 또 이 명리나 이런 것은 미신화된 이런 생각 때문에 특히 기독교 계통에서는 절대 안 된다 해가지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어떤 데이터베이스 통계적으로나 모든 것이 확립이 되고 공공기관에서 제도권 안에서 공부를 해서 학위를 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자꾸 전문가로 올라요. 그래서 지금도 명리도 올라가는 중이에요. 원래 한의사는 또 전부 침쟁이였어요. 침 놓는 사람 침쟁이 그랬어요. 한의사 인정 안 했다가 한지 얼마 안 됐어요. 한의학 대학교가 생기고 해서 그렇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학을 이용한 것도 지금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가 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이론과 실기와 어떤 통계적인 모든 공적인 활동으로서 도움이 될 때 이제 이게 사자 되는데 그 편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된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면은 한의대를 졸업해서 지금은 공중보건의, 그러니까 이 병역 의무 대신 3년간인가요? 그 공중보건의가 3년 동안 각 보건소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충청남도 그 서산의 지역에 거기에서 이제 공중보건의를 하는데, 아직 이제 1년도 안 남았다 그랬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서, 역시 똑똑하고 아까 말한 인력 출력이 되고 그런 차 있다. 그렇다고 치면은 이제 문제는 본인이 이제 병영부도 마치고 하는데 과연 나와서 개업을 할 것인지 또는 공부를 할 것인지 다른 사람 밑에 가서 또 경험을 할 것인지,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공부는 이런 편인성을 가진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자기가 관심 있는 공부는 올백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편인의 독특한 특성이라 했잖아요. 싫은 것은 빵점, 좋아하는 것은 100점, 이런 식의 한쪽으로 치우치게 공부하는데, 저러한 편인 성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쪽에 파고드는 스타일이라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사자가 물론 한의사 자격도 있지만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이미 박사학위까지. 그렇으니까 공부는 이제 할 만큼 했죠. 그런데 과연 이제 개업을 할 것인지 할 거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주 원국을 가지고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이제 운과의 연계를 시켜야 되죠. 지금 대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32세까지 1세까지 보게 되면 해자축 수으로 왔죠. 물론 천간에 목이 수반됐지만 지질 중순 수으로서 뭔가 자기가 공부한 걸 출력시킨다면 지금부터 인묘지는 목운으로 32세부터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전목대운이에요. 이 친구도 진술 중매에서 축대운에 이제 이 30년 만에 한번 바뀌는데, 그런데 이 전목대운은 그 대운 바뀌는 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 3년씩을 보라 그랬죠. 이 친구는 이민년이 이 임묘진운의 시작이구나. 그렇죠? 신축년까지는 해자축만 그대로 그 기운을 그대로 갖고 가요. 그러니까 32세에 바뀌었으면 작년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지금 33세니까 이민년부터 시작구나,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숫자뛰기로 딱딱 그 정해진 대로 오지 말고, 특히 이 30년 만에 한번 바뀌는 전목대운은 그렇다. 그렇다고 치면 이민년에는 틀림없이, 즉 오는 사주 원국에 없는 인목이 생기면서, 인목은 금생수 수생목으로서 수기를 쭉쭉 뽑았는데 천간에 또 임수가 뜨죠. 그러면서 이 편재 성분이 갖추니까 그때는 바야흐로 현실적이고 실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결과론을 얻으려고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겠구나. 원래 이 사주 원국으로 봐서는 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나 이런 것은 마땅치 않다, 이 소리예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주나 기술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출력시키는 교수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쪽이 좋은데, 재운이 물론 천간에서도 왔지만 본격적인 재운이 인면이 좀 가게 되면 오는 운은 사주에 대운에 없다가 대운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운은 사주에 없다가 있는 것보다 더 잘 써먹고, 그 대운이 시작되는 때는 엄청난 파워가 한꺼번에 나와요. 그래서 목대운이 이미 벌써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이제 병역 문제 때문에 공중보건을 갔지만 공중보건에 가서도 이 식신의 기질을 상당히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로 자기가 일부러, 섬에도 있었고, 그 충남 그쪽에는 서해안 쪽에, 서산 태안 그쪽에는 섬이 있죠.
섬에 가 있다가 또 지금도 가 있는 어떤 면소재지 있다는데 자기는 어떤 그 식신의 역할 말 그대로 남한테 봉사하고 베풀고 이런 식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 귀찮다. 뭐 공중부원에 시간만 때우면 되는데 이런 식의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다. 자기가 본인이 항상 일찍 정시에 출근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있겠죠. 또 그런 때 이제 도화를 유가 도화예요. 활인성이 되면서 유가 활인성이면서 도화가 될 때 뭐냐면 도화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고 이런 건데 자오묘에대해서 유도화의 특성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 이제 끌어다가 써야 돼 공부한 거. 자도화, 유도화, 오도화 다 틀리다고 했잖아요. 유도화 특성? 완벽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는 철두철미하고 정확하다 이 소리예요. 그게 유도와 금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오직하겠어요? 거기에 유금이 활인성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좀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는 침을 놓는다든지 그러면 신침이 되겠다. 유금 자체가 아주 미세한 침이고 그래요. 그죠? 거기에 양인성분이 들어있죠. 단 절대 돈에 욕심내지 마라. 이미 재운이 오는데 너 48장 돈 없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막 광고를 때리고 뭐하고 어떻게 해서 사는 거 그러려고 홀빼라 열심히 내 기술 가지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돈이 들는지 돈 쫓아가지 마라. 이 얘기도 해줬어요. 원해서 혼자 받쳐주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주었을 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살을 제해주는 역할이 최고 큰 거 아니에요? 식신 제살. 이러한 차원에서 본데 특히 여기에는 재나 살이 재성, 재물이나 그 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기술을 최대한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출력시킨다 이런 자세로 하게 되면 사업을 해도 무리가 없는데 실제 사업은 이민년부터 임묘진이 오기 때문에 병인대운이 이민년부터 오기 때문에 한 1년 내년은 1년 정도나 이 정도는 선배나 어디에 개업한 데 가서 경험 쌓아서 해라. 근데 본인 자체가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 애지간한 사람한테는 안 있으려고 한다 이 소리지. 근데 나이와 이런 거 상관없이 실력이 있고 괜찮고 잘 나간다 그러면 그 밑에서 뭐가 있는지 가서 수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친구 동료인데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라든가 그거가 아주 잘 나가고 있대 걔보다. 근데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와서 경험 쌓아서 너 잘 됐다 거기 가서 한 1년이고 뭐이고 있다가 개업을 해라. 우리 박 선생님은 그냥 나오자마자 바로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있는 대로 이제 그대로죠. 그렇게 되면 큰 무리 갖고 노하우도 배우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상당히 본인이 운도 제 역할대로 그대로 가지고 그렇다. 결혼 여자 또 이제 당연히 얘기하죠. 우선 이제 저런 사주는 자기 일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거 완벽주의 비슷하게 이런 걸 가지고 또 있기 때문에 뭔가가 해놓고자 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식신이의 도화에 저렇게 있으면 좀 여자가 잘 따라요? 그런 식신은 그 상대에게 잘 어떤 베풀어주는 또 어필할 수 있는 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주에서 지금 무죄 사주잖아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런데 재운이 물론 왔죠. 여자는 많이 생겼겠죠. 간목 대운에도 생겼을 거고. 문제는 뭐냐? 제가 또 자주 쓰는 얘기 있죠. 식신의 상관이나 식신이 저렇게 잘 짜여 있으면서 무죄일 경우 잡아놓은 물고기 밥 안 주는 사주.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빠랑 있는데. 있는 대로 얘기를 여자지. 너 여자 관리 잘해야지. 맞아. 여자 따른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운에서 와도 그렇습니다. 아니야, 운에 오면은 안착이 되죠. 근데 그래서 또 거기다 덧붙여. 여자가
살림을 잘하는 여자나 이런 사람이 들어야 네가 실속 있어지고 돈이 모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바로 결혼을 해라. 제가 현실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이 소리예요. 제가 좋은 역할이니까. 괜히 물론 나이도 적은 나이 아니지만 뭐 결혼을 하면 얼마든지 이제 군대 왔겠다 뭐 뚜렷한 전문직으로 가지고 있겠다 하기 때문에 여자들 얼마인데 자꾸 이쪽 저쪽 기웃거리지 말고 안착을 제가 있어야 안착을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해서 자기가 뺀 것이 뭐죠. 제가 대놓고 얘기했다니 자본은 물고기 밥 안 준다. 너 그런 사주 만인의 오래비 기생 오래비라고는 좀 뭐지만 만인의 오래비 사주다. 인기는 좋지만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인데 지금 임묘진 대우님은 좀 현실적인 실용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처가 들어와서 상당히 좋은 역할인데 처도 신금이 이제 걸록 일지에 있기 때문에 친구 같은 처 좋은 얘기로 하면은 그런데 활동력 있는 그래서 밖에서 여기 안방에 있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목이 여기 들어와서 인신충이 되고 또 운에서 웃더라도 그러면 역시 활동을 하는 처가 좋겠다. 이렇게 또 살펴볼 수 있었던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전공이 이제 침도 있거든요. 여러가 이제 우리가 침구 탕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제 한약에서는 약으로 그냥 한약을 잘 해서 그냥 뭐 친구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친구는 너는 어느 쪽이 좋겠다 하는데 이제 목운이 들어오잖아요. 이 침으로서 목을 충분히 이 경금은 목을 보면 잘 다스리거든요. 잘 죽이고 특히 간목을 인목 자체가 간목이라고 본다면 머리에 관한 쪽 간목이 머리라고 해서 갑을병정할 때 머리에 관한 쪽 그렇자도 뭐 두통 편두통부터 해서 중풍 혈압 이쪽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속 그쪽으로 좀 진력을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잘 맞는 거다. 이렇게 또 살펴봤던 사주입니다. 우리 박 선생님 또 뭐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빠진 거 뭐 있습니까? 하도 얘기를 쉽게 1시간 넘게 했죠. 상담 지금 그대로 지금 줄여서 얘기인데 거의 다 나왔죠? 네. 예. 그렇게 풀어졌던 사주다. 궁금한 거 여러분. 이 편인 이게 많은 왕한 사주에 편관이 들어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죠? 편인이 많을 때? 예. 편관이 딱 뿌리를 가지고 같이 자, 편인 그렇습니다. 살인 상생은 되죠. 근데 그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그것을 교화시키고 살기를 완화시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랬어요. 살인 상생. 식신으로 제사를 해줘야 빨리 이렇게 다듬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좀 오랜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깡패를 좋은 말로 해서 뭐 신앙으로서 감화시켜 가지고 새살 만든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살인 상생으로 갈 수가 있다. 편이 있으면은 이렇게 듣고 하나 생각난 것은 관이 없잖아요, 사주. 좀 무책임할 수도 있고 근데 허관을 좀 써라. 조금만 있으면 바로 지금 관운이 오잖아요.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히 뭐냐, 뭐 한의사 협회 무슨 무장, 뭐 동문이 뭐 그렇지 않아도 벌써 이제 저도 감이 있는지 막 웃어. 그거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방송에도 좀 이렇게 나가고 화는 드러나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 해가 바짝 뜨고 보여지니까 그대로 가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허관, 명예감투, 라이온스, 로타리, 제이시 뭐 이런 활동도 하면서 그 필요하다. 그게 무슨 실속 없는 감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자기가 책임관이라는 것은 주어진 명예도 있지만 책임 이런 것이 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알게 되고 주변에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필요하다 이 얘기도 해줬던 것 같습니다.